5과목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81번 문제입니다. 먼저 풍력 발전기, 풍력 터빈의 필요설비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잘 풀어보지 않는 문제들이죠, 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어렵죠, 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많이 공부하는데 실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일단 내용을 정독하셔서 상식선에서 해결을 먼저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풍력터빈에서 필요설비예요. 풍력터빈의 풍력발전기 필요설비. 틀린 거. 풍력터빈에 설치한 필요설비의 인하도선, 리셉터 뭐 등등등 이런 거 기능 저하로 인한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여기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필요설비 같은 것들이 다른 설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일단 요건 맞다고 봐야 되고요. 풍력터빈 내부에서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이나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당연히 내부에 있는 어떤 센서 등이 금속관이나 차폐시키라는 얘기 아닌가요? 차폐를 시켜서 내 유도 과전압으로부터 내 전압이 들어왔을 때에 낙뢰가 들어왔을 때 그 유도 전압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네요. 다음, 풍력터빈에 설치한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틀리지 않죠. 뇌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이고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해야 그 저항이 줄어들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굵고 직선이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다음에 수레부를 풍력터빈 중앙 부분에 배치하되, 이건 여기까지는 맞죠. 수레부는 중앙 부분에 배치해야 보호 범위가 넓어지죠. 뇌전류에 의해서 생산된 발열에 용손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맞죠?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읽어봤더니 참 이 답을 결정하기가 어렵게 돼 있네요.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1번, 2번, 3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4번에서 수레부를 여기 풍력터빈의 중앙부에 배치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레부는 낙뢰를 받는 자리거든. 낙뢰를 받는 자리니까 가장 중앙이 아니고 가장 상부에 위쪽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낙뢰를 받아주게 되는 거죠. 낙뢰를 설치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맞죠. 여기 부분이 틀린 것 같네요. 아까 이제 맞다고 했지만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중앙이라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말했는데 위에다 설치해야 되겠죠. 정답이 4번이 설치하는 위치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4번이.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문제. 82번.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설치할 때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 장치는 전격 감도 전류가 2개예요. 30mA하고 그다음에 15mA. 나머지 요 감도 2개이고 그다음 차단 시간은 0.03초 이내에 차단해야 되고 동작 방식은 전류 동작형이어야 되죠. 전류 동작 방식을 써야 되죠. 이때 여기에서 전격 감도 전류가 30mA를 썼을 때하고 15를 썼을 때 두 가지가 여기는 전기적 위험도가 없는 곳이에요. 전기적 위험도 적은 곳. 물에 젖지 않는 곳. 물에 젖어 있지 않는 곳. 젖어 있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기적 위험도가 큰 곳이에요. 물에 젖어 있는 곳이죠. 젖어 있는 것.
젖어 있는 곳이 있지 않는 곳, 있지 않는 곳, 있는 곳. 그래서 욕실 등과 같이 물에 젖을 수가 있으면 전격 감도 전류를 15mA. 그 다음에 전격 감도 전류만 두 가지가 있고 동작 시간은 0.03초, 전류 동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5mA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5mA. 다음,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풍합 하중 얼마나 하냐 그랬어요? 갑종풍합 하중은 지지물이죠? 갑종이에요, 갑종. 갑종풍합 지지물인 경우 원형으로 된 지지물은 전부 588 파스칼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형철주, 원형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되어 있는 거 전부. 그 다음에 강관으로 되어 있는 철주하고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하고 요 세 가지는 외우라겠습니다. 강간철주는 1117 파스칼이고 강간철탑은 1255 파스칼이죠. 그럼 우리는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이니까 1255 파스칼 1번이 정답이 된다고 바로 알아야 돼요. 1번. 정답이 1번. 다음 84번 용어에 대한 문제군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C 규정에 따른 전기 용어의 정의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된 도체. 여기서 감전 등에 대해서 보호 등 안전을 위한 제공된 도체, 안전을 위해 제공된 도체를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보호도체. 자, 접지도체는 접지극에서 접지단자, 공통 접지단자 있죠. 이 접지극에서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보내는 도체가 접지도체이고 감전 등에 대한 보호 등, 감전 보호 등, 즉 보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도체가 되는 겁니다. 보호도체와 접지도체의 용어의 사이죠, 요게. 그래서 보호도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제공된 도체, 감전을 위해서 보호도체. 다음 84번. 통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신상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무엇에 대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유도작용이죠. 유도작용이 두 가지가 있죠. 정전유도작용과 전자유도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교류식 전기철도에서 전차선로는 통신상의 약전류 전선하고 당연히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유도작용에 의해서 약전류 전선에 통신상에 장애를 주면 안 돼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 하는 얘기죠. 정답이 2번.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85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86번. 주택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되고 있는 축전지실, 축전지에 접속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해서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에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단 전로에 지락 등 사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를 한다. 여기서 핵심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예요.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주택 등 옥내 전로에 대지 전압이에요. 직류 얼마냐? 전기 저장 장치는 대전압의 직류 600V 이하로 하도록 됩니다. 대전압 이해가셨나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옥내 주택 같은 것, 일반적인 예로 일반 주택에서는 교류 300V 이하의 대전압을 갖잖아요. 근데 축전지실과 같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저장 장치, 여기는 직류 600V까지 대전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기 저장 장치 사용 전압이, 대전압이
직류 600 이렇게 해보세요. 전기 저장 장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 이렇게. 교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00V였는데 직류는 600V. 전기 저장 장치였어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전압의 구분. 전압의 구분은 저압인 경우는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가 저압이었죠. 고압은 저압을 넘어서 7kV 이하가 고압이었죠. 특고압은 7kV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오른 것이에요. 직류는 저압인 경우 직류는 1.5kV여야 되죠. 1.5kV 이하 전압한다. 교류는 1500V가 아니라 1000V죠. 1kV여야 되죠. 1000V 이하 전압을 말한다. 직류의 고압은 직류에서는 직류 고압은 얼마를 넘고 1.5kV를 넘고 초과하고 7kV 이하여야 맞죠. 여기서 다 틀렸네요. 특고압은 1000V, 7kV를 초과한다. 4번만 정답이 됩니다. 전압의 종별을 꼭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전기 공부하는 사람이 전압의 종별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 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했을 때 지름. 가공 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내격으로부터 전선로 보호하죠. 또는 전선로에 설치한 가공 지선은 평상시에는 유도 장애를 경감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가공 지선의 고압 가공 전선로에 쓰이는 가공 지선은 4mm짜리 경동선,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 지선은 5mm짜리를 사용하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가공 지선 다른 22mm 제곱짜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경동선 지름이 고압은 4mm, 특고압은 5mm. 인장 강도 다 아시죠? 4mm일 때의 인장 강도가 5.26kN, 5mm일 때의 인장 강도가 8.01kN.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문제, 89번 문제. 자, 특고압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이해하는데 최소 변크 용량. 변압기 보호. 변압기를 보호할 때 뱅크 용량이 5000 kVA 이상에서 1000 kVA 미만까지 1000 kVA 미만까지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차단 또는 경보죠. 차단 장치를 하거나 차단 또는 경보 장치 하면 돼요. 그래서 5000 kVA 이상 1000 kVA 미만일 때는 내부 고장이 생기면 차단해도 되고 경보해도 되죠. 1000 kVA 이상이 되면 1000 kVA 이상에서는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차단해야 되죠. 무조건 차단. 그럼 우리 문제에서 특고압 변압기에서 차단이나 경보할 수 있는 최소한 값은 5000 kVA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50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5000. 정답이 3번. 다음 문제. 합성수지관하고 그 부속부에 대한 설명.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자, 합성수지관은 관의 지정한 거리가 1.5m. 자, 지정한 거리를 우리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지정한 거리를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답을 찾기가 편하다겠죠. 앞에 1회 문제에서도 지정한 거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정한 거리 또 나왔어요. 합성수지관은 1.5m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제 가요전선 간 상호는 직접 접속한다.
자, 여기서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과는 접속을 할 때에는 직접 접속이 안 되죠. 합성 수지관들은 접속 커플링 같은 접속 재료가 있어야 돼요. 직접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 가요전선관인 경우는 접속할 수 있는 어떤 부속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직접 접속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합성수지제 금속관이라든지 이런 걸, 그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 삽입하는 깊이는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배 맞죠? 끼워서 접속할 때에는, 끼워서 직접 접속할 때,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면 안 돼요. 정답이 2번이 답이고요. 여기는 0.8배, 1.2배 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